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도로가 어느 지역의 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방송해 드는 제2편이 되겠죠. 2편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약 한 300~400편 정도가 제 방송이 나와 있는데, 지난 1편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만약에 요게 시점이 지났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낡은 정보냐?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요 방송을 설령 3년 후에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지역에 대한 변화를 갖다 한번 3년 전에 강의한 내용과 3년 후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용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를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타산지석, 학습효과, 일어난 현상을 갖다가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겠구나라고 그러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도로를 이제 축을 분석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천안에서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 그러면 그 많은 고속도로 중에서 왜 이걸 이제 하냐? 지금이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집중 스터디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 시간에 그 많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고 지금 서울 구리에서 포천 가는 고속도로도 있고 제2 외곽순환도로도 있고 그 많은 도로 중에서 왜 천안에서 당진 가는 고속도로를 지금 하느냐? 우선은 국가라고 그러는 거는 정책. 여러분들도 인생 매년 1월 1일 되면은 금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꾸리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사전에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이제 방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철도라든가 또 공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년 단위 수립하는데 그게 국토 전체를 마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그 국토종합계획 안에 도시계획도 있고 방제계획도 있고 무슨 계획도 있고 무슨 계획도 있는데, 여기 안에 바로 뭐냐? 국가기관망 교통 구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 죄송합니다.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이 계획인데, 그 안에 도로 부분이 있고 철도 부분이 있고 항공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도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 도로서부터 이 도로를 놔야 되겠다라고 그랬다가 이 중간에 갔다가 1, 2, 3, 4로 해놨는데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3번을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어. 그러면 이걸 5년 단위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요. 이게 이제 국가 지금 얘기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이 될 때 0과 5짜리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15년도에 변경이 됐어요. 이 계획을 언제 또 변경하냐? 2020년에. 왜 그러냐? 매년 변경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의 도로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바로 이게 어디냐? 천안에서 당진 가는 거는 5축이에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는 7 곱하기 9축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7축은 뭐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북에서 남,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7축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서부터 1축, 맨 오른쪽에 동해안 쪽으로 가는 게 7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7이에요. 그 다음에 9는 어떻게 되나? 가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서로 가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러한 축을 바로 뭐냐면 9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7 곱하기 9축이라고 그러는데, 자, 오늘 지난 시간서부터 집중 분석을 하는 우리 천안에서부터 어디까지?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동서오축,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당진이에요. 그 이제 당진인데 사실은 당진 앞쪽으로 가면은 부속으로 해서 어디냐면 태안서부터, 서산 태안서부터 출발하는 거 돼 있어요. 그러나 기본 축은 어떻게 했냐? 처음에 당진이에요. 당진에서 최종 목적은 어디까지냐? 울진 가는 거예요. 이 축이 9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5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냐? 당진에서 지금 출발해서 울진까지 가는 이러한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천안 아시죠? 천안에서 옥산이라는데 아시죠? 여기 경부고속도로죠? 그게 그 축의 일환이에요. 그거는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나머지 축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당진에서 천안가는 축이 안 돼 있고, 또 천안에서 또 어디냐? 옥산까지는 돼 있는데, 옥산에서 여러분 충북 진천의 오창 아시죠? 오창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창에서 괴산까지 안 돼 있어요. 괴산에서 문경을 통해서 울진 가는 축도 이것도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번에 어떻게 되냐? 당진에서 천안까지 가는 제5축 중에서 당진에서 천안까지 가는 구간을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주겠다? 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보상이 실시가 시작됩니다. 보상이 된다는 건 지금 공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 숫자를 보면 실시 설계 20.9km, 기본 설계에서 23.0km인데,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와 예타 조사 이런데 요거는 저가 보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최종적인 건 실시 설계에서 20.95km인가 98km인가로 해서 요가 나와 있습니다. 20.9km, 약 21km 구간인데, 자, 지난번에 잠깐 아산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산을 가려면은 천안에서 천안 인터체인지에서 가는 21번. 그 다음에 평택의 둔포라고 있죠. 평택 밑에 아산에 둔포가 있어요. 둔포로 가는 45번. 그 다음에 평택의 포승 있죠. 안중 옆에 포승. 포승에서 지금 그 가는 도로, 방조제로 해서 가는 도로가 이것이 39번 도로 3개입니다. 바로 인구 30만 도시에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에 바로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 아산을 가려면 평택으로 가든가 안중을 해서 가든가 천안의 인터체인지로 해서 가든가 3가지 방향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속도로를 놓겠다 이거예요. 근데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아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아산까지 도착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큰 돈입니다. 바로 뭐냐? 이 고속도로의 출발은 당진이지만 끝점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울진이라고 그랬죠. 바로 울진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옥산에서 오창까지 지금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럼 오창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서천안 IC로 가서 이 서천안 IC에서 지금 이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온양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다? 당진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를 단순하게 천안에서 아산까지만 가는구나 이 생각하면 큰 오산이세요. 다만 뭐냐, 원래 큰 구간인데 출발은 당진에서 끝점은 울진인데 이 구간 중에서 꼭 해줘야 되겠다는 구간이 바로 어디냐, 천안에서 아산이에요.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딱 3개가 나옵니다. 당연하게 아시겠죠? 천안에서 하나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여러분 탕정이다라고 우리는 데에서 하나가 나와야 될 거고, 그게 이제 보통 배방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될 거, 그 다음에 오산이라는 데서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인주로 해서 당진까지 가게 됩니다. 인주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있죠. 홍성까지 가는 거, 요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하려면은, 자, 이제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 천안을 접근하는 도로는 3개, 21번. 그냥 천안에서 지금 저희 배방을 통해서 천안 아산역을 통해서 탕정을 통해서 모산이죠. 여기를 통해서 배방을 통해서 아산으로 가는 방향. 또 아니면 둔포, 평택에서 둔포를 거쳐서 45번 국도를 타고 내려가는 방향. 또 아니면 완전히 서쪽으로 가서 39번 평택에 지금 얘기하는 포승, 안중 있는 포승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 요거에 대한 3가지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예요. 그럼 지난 1편에서 설명을 드리듯이 이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의 축이 어디에 있는 교통량이 이리로 오고, 이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저기로 가고, 그러면 자, 교통이 하루에 차량이 10,000대뿐이 없었는데 어느 날 15,000대가 다닌다. 땅값이 50%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000대가 다녔는데 저쪽 고속도로 다닌 바람에 5,000대로 줄었다. 땅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갖다가 단순하게 인터체인지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의 21번 국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5번 국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9번 도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봐서 여러분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든가 뭐가 나왔다든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대박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또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전부들 도로가 다 있느니 안 다 있느니,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 도로가 안 다 있는 땅은 땅값 안 올라갑니까? 그러면 도로에 다 있는 땅값만 땅값이 폭등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기존의 축의 변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 1편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들 이제 팔당댐에서 저 금남리 이제 대성리 바로 전에 지금 얘기하는 그 팔당댐을 끼고 이제 가는 도로변 옆에 얼마나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전용 도로 생기고 고속도로 생기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고객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게 기존 축의 변화예요. 도로 하나가 놓이면서 기존에 있는 지역의 교통량을 흡입을 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토지를 그쪽 지역에서 21번 국도든 45번 국도든 35번 국도든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동네의 축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 고속도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같이 현재같이요. 자, 39번 45번 21번 도로
지금의 가치를 갖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가치는 개발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땐 도로 가치, 미래 가치라는 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용 가치라는 게 나와요. 이용 가치는 지금 고속도로 막 공사 중에서 조만간에 어떻게 된다? 끝난다. 공사가 끝난다. 라고 그랬을 때 도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한 미래 가치라고 하죠. 이분도 미래 가치, 저분도 미래 가치. 그냥 너도 나도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말로 아주 바꿨습니다. 앞날 가치라고 그랬어요. 앞날 가치는 현재 미착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로 가치가 현재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기존 도로 축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게 미래 가치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뭐냐? 이 미래 가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천안에서 아산은 현재 지금 가치도 아니요, 이용 가치도 아니요, 앞날 가치, 미래 가치다 이거예요. 현재 착공 안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200m를 갖다가 이제 편성을 해놔서 보상을, 지금 감정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도로를 놓고 측량을 하면서 도로 놓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땅값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토지 투자는 오늘 가치를 사는 게 아니고 내일 가치예요. 아파트는 어떻게 돼? 내일 가치 아닙니다. 오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격, 아파트는 프라이스라고 우리는 가격이에요. 근데 땅이라고 우리는 건 어떻게? 미래 가치, 앞날 가치이기 때문에 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자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도로가 벌써 개통되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미 끝난 가치예요. 그래서 인터체인지 주변에 보면은 이미 가격이 반영이 다 돼 있어요. 야, 벌써 알아. 그쪽에 옛날엔 땅값 별별로 썼는데 그쪽으로 축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 근데 저쪽은 어떻게 돼? 자, 그쪽에 축이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요즘은 그쪽에 찾는 사람이 없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 가격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뭐냐? 개통이 됐다는 거는 땅값이 100이라는 게 이미 100으로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도로를 이용해서,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에서는 땅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근데 개발 압력이 점점 떨어져. 잠깐 아까 얘기했죠. 10,000대가 하루에 다녔다. 15,000대로 늘어나게 된다. 개발 압력이 계속 올라가. 그런데 10,000대가 다녔다. 5,000대로 떨어져. 그러면 개발 압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 가치 자체가 따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천안당진이라고 이제는 안 옵니다. 천안 아산 간의 고속도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가 한번 봐보자 이거. 두 번째, 공사 중이에요. 자, 2016년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는 바로 이 가치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깃발 꽂아놓고 2016년도에 깃발 꽂아놓고 도로 보상이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했다라 그러면 이때서부터 잘 하시면 땅값이 3배, 4배 올라갈 땅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아무리 못 잡아도 적어도 30~40%는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벌써 인터체인지가 벌써 공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개발이냐 이용 가치가 이게 서로들 경합을 해요. 개발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이용하는 게 낫냐, 이게 서로들 계속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지점의 상대 비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역이 좋아, 내 지역이 좋아.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체인지 주변에 요즘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주유소 전부 문 닫아. 요즘 뭐예요? 자, 아울렛 매장이 많이 생기죠. 자, 당연한 거예요. 인터체인지 이게 탕정으로 들어갈 거냐, 모산으로 들어갈 거냐, 배방. 또 아니면 이게 아산읍내로 들어갈 거냐. 그럼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당연히 뭐가 많이 들어? 지금 얘기한 대로 휴게소와 함께 그 다음에 아울렛 매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땅은 갖다 개발 압력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을 갖다 찾으셔야 되는데 아마 이건 지역에 있는 분이 더 잘 아십니다. 아, 우리 온양 삼동에 터미널 있는 쪽으로 나와서 지금 옛날에 모산의 그 열차 사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모산이다는 건 이제 배방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 바로 모산역은 지금 배방역으로 우쪽으로 올라갔죠. 그 우쪽으로 올라간 거기에서 온양으로 지금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있는 가다가 보면 오른편에 다리, 그 무슨 다리더라? 다리를 지나자마자 오른편에 넓다란 평야가 나오죠. 터미널, 온양 터미널 그 뒤쪽 편으로. 그러면 그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면은 온양읍내로 들어가는 쪽 어느 쪽에다 이 도로변에는 아울렛 매장이 또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서부터, 왜냐? 지금은 생겨봐야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이 아리까리예요. 지금 시장은 자, 이게 아주 천천히 지금서부터 이제 보상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잘 고르면 20배도 올라. 10배도 올라. 아니면 못 올라도 서너 배는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1년 후나 2년 후나 3년 후에 보면 그때 정보가 늦은 게 아니란다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한 이용 가치냐 개발 가치냐 아니면 미래 가치, 소위 말해서 앞날 가치냐, 요게 다만 지금은 앞날 가치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장래 도로 가치를 이용한 개발이 지금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서부터 어떻게 되냐? 3부에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현장을 생생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앞으로 21번 국도와 45번 국도와 39번 국도가 자, 지금 얘기하는 당진에서 최후에는 태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당진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오창을 거쳐서 괴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게 점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문경이죠. 여기를 거쳐서 울진까지 가는 고속도로다. 그럼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개통되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요걸 갖다가 3부에서 중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